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방갈로르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갈로르가 앞으로 IT 업계를 선도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앞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인도라고 하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책을 읽어보니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맞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보지 못하고 옛날의 인도 모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사고방식을 고수했기에 저희의 세계관은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10가지의 왜곡된 가치관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사실성을 기반으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치관을 왜곡되게 만드는 10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극 본능입니다. 간극 본능이란 쉽게 말해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라는 식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시각은 항상 극단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만 있을까요? 저자는 실제 각 나라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중간층에 속해 있는 나라가 훨씬 많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보는 것을 간극 본능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 본능입니다. 부정 본능은 사람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주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계의 극빈층 비율은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만 틀어봐도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 극빈층이 늘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실제로 극빈층 비율은 줄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아왔던 예측과는 상당히 빗나가죠. 단지 우리의 느낌이었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을 부정 본능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직선 본능입니다. 직선 본능이란 증가하는 수치를 보고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의 인구 증가 추세로 본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지구가 포화 상태일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인구 증가는 멈춘 상태이며 자연과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이죠. 저자는 이 말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도표의 선이 직선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말이죠. 오히려 직선이 아닌 다양한 곡선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고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직선 본능이라 합니다. 네 번째로 공포 본능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비행기 추락 사고, 전쟁과 갈등, 테러 등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보도되는데요. 이러한 공포감은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막아주는 필터가 인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공포감 앞에서는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야말로 다른 시대보다 덜 폭력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 말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한다면 전쟁과 테러 같은 상황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이죠. 이렇게 위험 앞에서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마비되는 것을 공포 본능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크기 본능입니다. 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병에 걸렸다면 사망할 확률이 60%라고 말이죠. 수치만 보아서는 사망 확률이 아주 높죠. 불안감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숫자 하나만을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라는 숫자가 100%에서 시작되었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망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치 자체만을 보여줬을 경우 왜곡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수치와 더불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 자체만으로 상황이 크게 보인다는 것을 크기 본능이라 합니다. 여섯 번째, 일반화 본능입니다. 일반화 본능은 소수만을 가지고 다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처한 집단의 상황이 어느 집단에도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층으로 올라가고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힐 때쯤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뛰어오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냉큼 자신의 발을 닫히는 문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엘리베이터의 문은 다시 열리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어디에서나 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 본능이라 합니다. 일곱 번째, 운명 본능입니다. 운명 본능이란 사람의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는 타고난 운명이 있기에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는 가난하기에 앞으로도 발전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생각해 보죠. 현재 가난하니 지금의 상태가 운명인 것이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불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지금도 꾸준히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지식의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들의 왜곡된 가치관이죠.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 있기에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운명 본능이라 합니다. 여덟 번째,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단일 관점 본능이란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단적인 해결책만을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망치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박아야 할 못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문가 바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요.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각도로 볼 때만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단적인 해결책만을 선호하는 것을 단일 관점 본능이라 합니다. 아홉 번째, 비난 본능입니다. 비난 본능은 나쁜 일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단순한 이유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영인들을 사리사욕 채우는 욕심쟁이들로, 언론인들을 거짓 보도로 선동하는 자들로, 외국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자들로 쉽게 단정하고 비난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이 소수의 잘못이고 개인의 잘못일까요? 정말 나쁜 일을 고치고 싶다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고치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생양을 정하여 비난하는 것을 비난 본능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다급함 본능입니다. 다급함 본능이란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차단된 것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퍼진 마을이 있다 해봅시다.
각지에서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전염병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의심 사례 제보들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결정자들은 상부의 지원을 더 늘리려 할 것이고 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도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의심 사례는 증가했어도 정작 전염병은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급함은 인간의 분석 능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섣부른 행동을 먼저 하도록 만들죠.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을 다급함 본능이라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가치관 및 세계관들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언론의 극적인 보도에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언론인조차도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어찌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으로 각 개인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책의 제목 팩트 플리스처럼 사실을 근거로 한 정확한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극적인 세계관의 피해자가 되지 말자고요.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삶을 이 시간 이후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